저는 그래도 정말 그 환자분 이제 살려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딱 눈빛이 너 그냥 좀 실망을 하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도클라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재수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이 그래도 유튜브에서 꽤나 유명해졌는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재수술 상담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안검 상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거상이나 코, 이마 수술 등등이 있는데, 첫 수술의 경우에는 불만인 경우에 대해서 그냥 수술을 해드리면 되는데, 참 재수술 상담은 참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수술을 생각을 하시거나 첫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번 내용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 환자분들 중에 많이 하는 질문이 하안검이나 거상은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만 가능한 수술은 없다. 원장님 이거 뭐 수술 평생 한 번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수술 환자분들 중에 특히나 뭐 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하고 나서 한 1, 2년 만에 돌아왔다. 예전이랑 똑같아졌다. 그런데 뭐 이번에 수술하면은 뭐 평생 가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수술했다는 가정하에 10년에서 맥시멈 15년 정도 이제 돌려주는 거죠. 50대면 40대, 60대면 50대, 70대면 60대로 돌려주는 건데, 그렇게 돌려놓고 젊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리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이제 내 나이 속도대로 늙어간다. 하지만 제대로 수술을 했을 경우, 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컴플레인을 제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게 미니거상. 어디서 이제 수술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당겨지는 것 같더니 몇 달 지나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질기고 인대가 질기기 때문에 미니거상이 효과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친 상처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딱딱해져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노화는 진행이 되겠지만은 조금 더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아시면 좋고, 그리고 노화 속도를 더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탄력을 주는 탄력 장비들, 뭐 울세라 슈링크, 서마지 텐서마, 그리고 뭐 스킨 부스터 등등 시술을 해주시면은 내 노화의 속도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 모든 수술이 가능은 해요, 재수술은. 근데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재수술은 상담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 이유, 나는 이것 때문에 불만인데 재수술로 이런 것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뭐 하안검 같은 경우에 1세대 하안검, 피부 잘라내고 지방만 뺀 경우, 이 케이스가 재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 뭐 무조건 재수술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전 첫 수술에 피부를 절개를 안 하는 눈 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에 모양은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주름은 더 심해지고 이제 처짐은 남아있고, 그런 경우도 재수술이 가능을 하고요. 다시 절개가 들어가서 당겨 올리고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해서 재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안검 수술에서 이제 가장 심한 부작용이 외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까뒤집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반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1세대 하안검 하신 분의 전형적인 이제 눈밑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눈물고랑 그대로 있고요. 피부를 어느 정도 꽤 잘라냈기 때문에 경도의 외반이 있으면서 눈밑이 조금 더 이제 평평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속눈썹 아랫부분이 볼록한 지방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이게 1세대 하안검을 시행하신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분도 1세대 하안검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참 그전 선생님께서 좀 깔끔하게 수술을 하셔가지고 제가 수술에서 이제 들어가 봤을 때 좀 애교살도 근육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재배치를 다시 하고 눈 가쪽에 있는 지방 볼록한 거 제거 덜 된 거 제거하고, 이제 중안면 거상, 안윤근 현수 등등으로 그 아랫부분이 3개월째 사진, 재수술을 해서 이렇게 애교살까지 살려드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뭐 이분처럼 모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은 제가 사진 허락을 못 받아서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은 세모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흉터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흉터가 더 호전될 수도 있고 크게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흉터 같은 경우에 눈 밑에 이제 속눈썹에서 가깝게 절개를 하잖아요. 너무 가깝게 절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봉합을 할 때 그 힘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 같은 경우에서 너무 가까이 이제 절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 오히려 흉터가 더 아래에 있으면은 거상을 해서 당겨 올려서 남는 흉터를 잘라내면은 흉이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이 붙여놓은 흉터는 좀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눈밑 수술할 때 지방 이식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지방 이식이란 게 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서 미세하게 처리를 해서 그 꺼진 부분 그리고 부족한 볼륨을 좀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지방 이식의 가장 큰 부작용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뭉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울퉁불퉁함이 안쪽에 깊이 이식된 지방을 제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피부랑 근육층 사이에 얇게 이식된 지방을 이제 없애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만약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한테 충분히 안쪽에 만져지는 거는 제가 제거를 해드릴 수 있고, 겉에 있는 울퉁불퉁한 지방은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요즘에는 그 지방 처리 도구인데 저도 이거 하크에서 보고 알았거든요. 에드나이저라고 그 철사망 사이에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일하게 깨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쓰게 되면 울퉁불퉁함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물질, 특히나 액체 실리콘, 그리고 칼슘 필러 같은 경우도 안 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것보다 결과가 떨어지고요. 이거를 제거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100% 제거하는 건 어렵고요. 이것도 지방 이식처럼 깊이 주사가 되었거나 피부와 어느 정도 분리가 된 이물질은 제거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좀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어느 정도 심한 비대칭은 제가 그런 거는 교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 비대칭이 있잖아요. 다 이제 한쪽 얼굴이 다른 쪽 얼굴보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이제 일단 피부가 다르고 주름이 다르고 그 밑에 있는 근육 톤이 다르고 더 바닥에 있는 이제 뼈의 모양도 다르고, 거기다가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뇌 우뇌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근육의 톤이나 표정이 다 다른데, 이런 것까지 이제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타 병원에서 이제 안면거상을 수술하신 분이세요.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면거상을 시행을 할 때 이제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이라고 깊이 있는, 정말 당겨야 되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을 당기면은 자동으로 이제 피부가 뒤로 밀리면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면은 피부에 장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크게 남지 않는데, 이렇게 남는 경우는 그냥 피부만 잘라서 꿰맨 거예요. 이제 장력이 붙는 거죠. 이제 피부가 다시 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다시 늘어져서 이제 흉터가 이렇게 심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흉터 안쪽에서 이제 다시 그 스마스층을 당기면은 흉터 이상으로 더 뒤로 피부가 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흉터 부분을 잘라내고 재수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눈밑 지방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이분은 지방 제거. 여기 안쪽에 정말 이제 땅콩처럼 이식한 지방이 딱 보여요. 제가 포셉 잡은 거 바로 아래거든요. 깊이 이식된 지방은 경우에 따라는 포셉으로 잡아당기면은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얇게 이식된 지방은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짝짝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의사들끼리 사용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비대칭에 대해서 불만인 어떤 환자가, 의사가 봤을 때는 괜찮은 정도의 이제 비대칭인데 환자는 이것도 용납을 못하면서 가지고 온 광고가 0.1mm 가지고 광고를 하는 어떤 병원에 광고를 가지고 오면서 컴플레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0.1mm 성형외과 치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 성형외과에서 광고하는 거는 돌출눈, 높이에 대한 미리수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높이는 0.5mm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예리한 사람들. 디자인하는 펜 두께가요 1mm가 넘거든요, 그려보면은. 근데 그런 것까지 정말 이거를 캐치를 할 수 있는가? 수술하는 도구가 0.1을 자를 수가 있는 도구가 있나요? 없죠. 의사의 실력으로 정말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 맥시멈 1mm 정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배우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김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오른쪽 눈 쌍꺼풀 높이도 다르고요. 안쪽에 있는 내안각이라고 하죠. 그 각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눈의 좌우폭, 위아래 높이도 달라요.
근데 그냥 봤을 때 예쁘잖아요. 정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눈 같은 경우에 눈썹의 높이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쌍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사진에는 이제 지방도 많고 눈도 좀 두툼한 무쌍이셨는데 그냥 귀 높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정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똑같이 잡아놔도요 오른쪽 눈썹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른쪽 쌍꺼풀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재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재수술이 불가능한 거, 이분들은 잘 설명을 드려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딴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애교살도 잘 살려놨고 재배치도 잘 돼 있고 이제 잘 당기고 흉터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웃었을 때 생기는 잔주름 그리고 약간 남아있는 인디언 밴드 그리고 거상 하신 분들 중에 재수술 하신 분들 중에 약간 남아있는 마리오넬 라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원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재수술 하지 마시고 보톡스 필러 그리고 레이저 눈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콜 리쥬란 아이 아니면 흉터 레이저 프락셀 레이저 등등이 이제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꺼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채워주는 시술 필러나 요즘 많이 쓰는 뭐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그런 것들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젊어졌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 내 아는 동생은 이거 수술을 했는데 걔는 굉장히 잘 됐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분이 잘 된 이유는 동생이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20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정말 좀 과욕일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술 부위가 이물질로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눈 밑에는 안검연부터 앞볼까지 완전 터질 것 같이 이제 실리콘을 맞으신 분도 있고 안면거상 같은 경우에는 옆볼 부위랑 팔자 마리오넷 부분에 이제 가득 차게 이제 실리콘을 맞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이제 수술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예쁜 연예인들도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있거든요. 뭐 이분들이 눈밑 수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눈가 보톡스 맞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면 거상한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안 수술이란 거는 10년, 15년 젊어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바꾸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70대 환자분이신데 이제 60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주름 남아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다시 재수술로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콜라겐 주사 그런 레이저 같은 그런 시술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솔직히 수술을 해서요 이 잔주를 완전 쫙 다림질 하듯이 못 펴니다. 수술해봤자 2번 고생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뿌띠의 영역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이 이제 고민인 거 그거를 이제 의사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재수술의 가능 여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저는 재수술 오셔가지고 수술로 손을 못 대거나 수술을 해서 이걸 더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거나 그런 환자분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한 40%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딴 병원 가서 받으시죠. 그런 분도 한 몇 분 보긴 했어요. 하셔가지고 안 좋아졌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뿌띠나 그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딱 눈빛이 아, 너 뭐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그 환자분 이제 살려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좀 실망을 하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상 재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수술 상담을 생각하시거나 처음 수술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연세미도 성형외과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